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입스위치 타운 대 노리치 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입스위치는 선두권 유지에 가장 큰 고비였던 미들스브로와 왓포드 원정 연전을 모두 승리하며 승격에 대한 희망을 더 키워갔다. 주중 경기에서는 히르스트가 승리의 주역이 됐는데 최근 허친슨과 채플린, 보드헤드 등 이선 공격수들의 가려져 있던 것에서 벗어나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맥케나 감독의 공격 축구로 챔피언십을 폭격하고 있다. 노리치는 주중 경기에서 셰필드를 제압했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출전한 이다의 골이 없었지만 존 루우와 반스, 사인스 등 이선에 위치한 선수들이 모두 골맛을 봤다.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십 사이의 팀이라는 평가 속에 승격을 노리는데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이어가고 있다. 입스위치의 승리를 본다. 4연승을 달리는 동안 히스트스를 비롯한 다양한 선수들이 골맛을 봤는데 공격진의 시너지가 대단하다. 맥린과 더피 등이 수비 라인을 꾸리고 나올 노리치 상대로 경기 내내 몰아칠 입스위치가 승리하고 레스터시티와 1위 경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셀타비고 대 그라나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셀타는 지난 라운드 나요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내고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다. 두 차례의 원정을 비롯해 발렌시아와 라요 등 쉽지 않은 팀을 연속으로 만났는데 중하위권 8출에 시동을 걸었다. 나르센을 제외한 선수들의 득점이 나오지 않는 건 아쉽지만 누네스와 산체스, 스타르펠트 등 최후방 수비수들이 탄탄한 수비력으로 상대 공세를 잘 막아냈다. 그라나다는 무승이 길어지며 강등으로 가는 19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원정 연전 중이었는데 레알전 패배는 그렇다 쳐도 알라베스에도 완패할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다. 건바우와 루이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은 중원에서 공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고 보이와 와이즈먼 등 공격수들은 기회를 해결하지 못하는 중이다. 셀타의 승리를 본다. 라리가를 호령했던 주전 스트라이커 아스파스의 부진 속에 셀타가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치는 건 사실이지만 수비는 확실히 살아났다. 또 타피아와 스타르펠트 등 세트피스에서 공중볼을 따내며 찬스를 만들 자원도 있다. 홈의 이 점을 살릴 셀타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US 레체 대 프로시논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체는 최근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그러나 그 기간 패배 없이 모두 승점 1점 경기를 하며 중위권에 잘 머무르고 있다. 스트레페자와 블린 등 기대했던 선수들의 골은 없지만 크리스토비치와 반다 등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 충분히 해결 중이다. 또 다른 중위권 팀들에 비해 안정적인 수비도 팀에게는 강점이다. 젠드리와 퐁그라시치, 도르구 등이 상대 침투를 잘 저지 중이다. 프로시노네는 최근 두 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해 그쳤다. 그러나 밀란을 원정에서 만나는 등 일정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승격팀이지만 기존 중위권 팀 못지않은 성적을 내며 안정적으로 세리에에 연착륙했다. 단, 무패를 달리는 홈과 달리 원정 성적은 좋지 않다. 이 경기에는 승점 추가를 위해 무리한 운영보다는 수비 위주로 실점하지 않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레체의 승리를 본다. 프로시노네는 이선 공격수 소울레를 중심으로 공격수들이 찬스를 잘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원에서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볼란치가 없다. 우딘과 라마다니의 중원 장악 속의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피콜리와 크리스토비치가 해결할 레체가 연속 무승부에서 벗어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마인츠 대 하이덴하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인츠는 라이프치히전 승리 이후 4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그 기간 2차례나 상대를 득점 없이 막아내는 등 수비 안정감이 좋았지만 공격진의 한 방이 터지지 않았다. 그래도 시즌 초와 비교하면 확실하게 경기력은 나아졌다. 코호와 카시 등 최종 수비가 골키퍼 앞을 잘 지켜내고 있고 바레이로의 중원 존재감도 있다. 아우르크와 버크하트 등 공격수들만 해결할 수 있다면 중위권 도약을 기대할 만하다. 하이덴하임은 지난 라운드에서 다름슈타드를 잡고 4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했다. 위넨과 라이프치히 등 상위권 팀을 연달아 상대하며
승점 추가의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잘하는 홈경기에서 원하는 바를 이뤄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성적이 나지 않기에 이 경기는 무리해서 공격의 기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마인츠의 승리를 본다. 하이덴하임은 클레인디엔스트와 베스테 등 공격수들이 기회를 잘 해결하며 잔류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시즌 내내 수비 라인은 안정감이 떨어지고 특히 원정에서 약하다. 바레이로와 이재성의 중원 장악 속의 경기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고 아우르크가 공중볼 장악으로 기회를 볼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VFL 보훔 대 유니온 베를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훔은 지난 라운드에서 호펜하임에 패했다. 교체로 들어온 파시엔샤가 팀이 기다리던 골을 터뜨렸지만 상대의 화력을 막아내지 못했다. 그래도 홈에서는 착실하게 승점을 따내며 강등권과 격차를 두고 있고 최근 흐름도 나쁘지 않았다. 아사노와 안티아데지, 베로 등 이선 공격수들이 기회를 잘 만들고 있고 로실라의 중원 존재감도 상당하다. 우니온은 지난 라운드에서 글라드바흐에 승리하고 최하위를 탈출했다. 10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며 충격적인 최하위에 머물렀는데 폴란트와 흘러바흐 등 선발 출전한 공격수들이 골맛을 봤다. 주중 경기에서는 패하긴 했지만 레알 상대로 2골을 터트리는 등 반등을 위한 결과를 내고 있다. 불안하던 수비가 점차 안정을 찾으며 이제 중위권 추격에 나섰다. 접전을 본다. 보훔이 볼프스를 잡는 등 홈에서 승점 관리를 잘하는 이번 시즌이긴 하지만 수비가 안정을 찾은 우니온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특히 수비 라인이 상대의 뒷공간 침투를 잘 저지하는 데다 캐디라의 보호도 탄탄하기에 위험 지역에서 상대에게 볼 소유를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두 팀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우크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브레멘에 패했다. 최근 무패를 달리고 있었기에 안정적인 운영으로 기세를 이어가려 했지만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리그의 강호인 도르트문트를 만나기에 연패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잘하는 홈경기에서 라인을 내리고 강팀을 상대하며 승점을 따내야 한다. 최전방에 나설 TH와 벨료 등을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않고 경기에 임할 것이다. 도르트문트는 주중에 파리와 챔스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가 있었다. 그러나 16강 확정 이후 나선 경기였고 홈이었기에 적절하게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할 수 있었다. 리그에서 두 경기 연속 승리가 없기에 이번 원정에는 브란트와 로이스, 필크루그 등 주축 공격수들을 공격적으로 기용해 승리를 노린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본다. 팀 수비를 이끄는 센터백 훔멜스가 징계로 빠지는 경기긴 하지만 슬로터백과 쥘레 등 공백을 메울 선수들은 충분하다. 또 주중 경기가 있었지만 홈이었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적다. 지난 시즌 수입을 하는 등 상대에 강했고 필크루그가 절정의 골감각을 자랑하는 도르트문트가 승리하고 다시 선두 추격에 나설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